할게요. 네, 12번 계속할게요. 다음 내용이 실린 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도통사랑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거쳐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 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느냐. 이것이 책 머리에 있는 기편에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 있는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보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얘긴데, 그러니까 시경 답이 이제 2번인데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설화를 수록하였다. 문제가 쉽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알려면 이제 삼국유사랑 삼국사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 문제 나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라기보다도 간략하게 키워드가 뭔지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 네. 근데 얘는 이제 시기 및 저자 하면은 얘는 김부식이죠. 김부식. 그리고 삼국유사는 일연. 얘는 유교적이에요. 유교적. 얘는 불교고. 그리고 체제가요. 얘는 기전체. 총 50권이고요. 얘는 기사 본말체. 아홉 권이거든요. 근데 얘는요, 보면은 고조선하고 사만이 없고 삼국사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새 좀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사 쪽에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고조선이 뭐 사실 없었는데 지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뭐 또 틀린 얘기는 아닌 게 딱히 유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부식의 이야기도 맞다는 이야기가 요새 많아요. 뭐 삼국을 다 대등하게 맞고 얘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단군에서 충렬할까지고 신라 기록이 있었고, 이제 단군 신화를 소개했는데 사실 단군 신화가 있지 않는 시거나 그러니까 있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더 상급이 얘거든요. 삼국사기. 얘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 문제는 2번이 이제 불교 중심이니까 일연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편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요, 이제 사만의 부여, 고구려와 통일 이전의 신라 등의 여러 고대국가 흑막 및 신화 전설 사냥 등에 대해서 유사랑 예고, 그다음에 통일신라 문무왕 이후에서 경순왕까지 그런 거가 유사죠. 보면요,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문무왕에서 경순왕까지예요. 얘는 신라. 경순왕까지고 신라. 네. 1번 볼게요. 불교 승려 전기 수옥한 고승전은 해동고승전이죠. 3번에 동국통감 및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 역사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4번은 삼국사기죠. 유교사관 기전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삼국사기 할 때 유교 기전체, 일연 불교, 기사 본말체 이것만 좀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50 얘는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유교 해갖고 교에서 오자니까 이렇게 외우고, 얘는 일연이 이거 좀 슬픈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사를 잘못 탔다가
기사분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구가 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신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연이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하세요. 네. 13번. 가해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 옳은 것.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패전개혁을 제시해서 정부와 모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했다. 1번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했다. 2번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3번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4번 남적군과 북적군이 돈산에서 합류하여 병합군을 형성하였다. 정답이 4번인데 왜 4번이냐면요. 보시면 이제 가에서 보면요. 동학농민군하고 일본군, 청군 일본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니까 전주화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 직강소 설치하고 패전개혁안 12조를 실시해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재봉기를 했죠. 근데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은 패해서 되게 새드 엔딩이 됐는데 1번 보면요. 일단 왜 틀렸냐. 농민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했다. 농민이 황토현에서 전라 남경의 지방강을 물리친 거는 황토현 전투에서 1차 봉기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1번 아니고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그게 체결 이유가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이 이거 필두로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했다. 그러니까 정봉준과 김계남 등의 지도하에서 농민들이 보국 안민과 제폭 구민을 기치로 한 무장 포고문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이 패전개혁을 실시해서 정부와 맺었던 게 전주화약이었거든. 전주화약이 1800 94년 5월이잖아요. 그쵸? 근데 1번 보면은 농민이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의 지방강군을 물리쳐갖고 1차 봉기 때 이거 1894년 4월이에요. 얘가 5월이었죠? 그 다음에 얘가 이거 5월이고 여기요. 그 다음에 2번이 고부군수 종벽감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앞이에요. 3번도 같은 시기에랑 무장포고문 선별한 게 이제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4번 맞죠? 얘는 전주 화약이 1894년 5월이니까 가해 체결 이후로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간 만민 평등 사상 또 사회개혁 사상이 동학의 전파였고 한계가 있었죠. 반봉건적이었고 또 신분 제도 타파 의식은 분명했는데 얘네가 좀 체계가 없어가지고 포괄적인 근대 의식이 없었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안 됐고 무엇보다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역사는 원래 승자의 시각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이 많죠.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볼게요.
네.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죠. 가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구주 오소경이 실시가 된 것이 7세기 말에 신문왕 때 일이었잖아요. 대공의 난은 해공왕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768년. 따라서 가의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한 일이에요. 722년에.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서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한 게 지증왕 때, 508년도에 지증왕 때 일이고, 그리고 백성의 부유를 위해서 진대법을 제정한 게 고구려 고국천왕 때잖아요. 194년. 그리고 신라 소송왕 때 청주의 거로원을 국학생의 농업으로 삼은 게 799년이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정답이 1번인데, 그러니까 722년이니까 이걸 표로 쓸 수밖에 없겠어요. 보니까요. 여기 보면은 백성의 3번부터 볼게요. 백성의 구를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 얘는 고구려의 고국청원왕이죠. 194년이었고 4번에 청주의 거론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은 건 799년이었고요. 2번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정인 동시거연을 신설한 것은 지증왕 때였죠. 508년. 구주 오소경이 설치된 게 7세기 말 신문왕 때 일이었고, 그리고 대공이 나는 해공왕 때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공왕이었고요. 구주 오소경은 신문왕 때 7세기 말. 가해식이 일어난 거는 성덕왕 때 백성을 그러니까 이거하고 얘하고 얘 사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8, 194, 799는 또 너무 뒤니까 맞는 게 지금 4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맞는 게 지금 1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해식에 일어난 게 722. 그쵸? 숫자가 얘가 안 맞으니까 답이 2번이 된 거, 1번이 된 거예요. 1번. 신문왕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신문왕이 이제 얘는 681에서 691년 동안 있었고, 얘는 귀족을 숙청을 했어요. 성격이 뭐 이렇게 별로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숙청까지 한 거 보면 욕심이 좀 있는 인물이죠. 신문왕. 그다음에 조직 완비했고 관료전을 지급을 했죠. 관리한테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없앴어요.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노급을 없앴죠. 그 다음에 유교인을 확립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마르크스적인 사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귀족을 숙청을 했죠. 귀족의 경제 기반인 노급도 없앴는데 대신에 이제 월급을 지급했고 유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마르크스적인 그런 마르크스가 신문에 나올 정도다 이렇게 외우세요.
14번이었고 15번 볼게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유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답 3번이거든요. 볼게요.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고려시대에 지어진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대리석이죠. 엄청 비싼 건데. 그래서 원의 석탑 형식인 라마탑. 마라탕 아니에요. 라마탑이에요, 라마탑.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사각해서 원, 삼각, 반월, 보주 5가지 형태로 오름탑으로 된 건데, 보시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경천 10. 대리석 석탑인데 얘가 5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사각, 원, 삼각, 반월, 보주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로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탑을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주심포지 그런 구조 양식은 주조, 소점자, 대점자, 소도로들로 짠 공포를 기둥에서만 올려놔서 지붕틀을 떠받침으로써 건축의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양식으로 주심포식 구조 양식을 갖춘 건축은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건축이고 수덕사 대흥전, 부석사 무량수전 등이 있죠. 그러니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심포식 구조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김제의 금락사 미륵전은 목조 건물로 겉모양이 3층으로 된 한국의 유일한 법당으로 내부는 통층이죠. 3번에서 보면요. 백제 무왕의 왕후가 석탑을 넣으면서 사례기를 넣었는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조금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왕의 무왕 왕후가 정림사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와이프 있잖아요. 무왕 와이프. 와이프가 익산에 전국 익산 가면은 미륵사지 석탑 있어요. 여기다 살이 넣었으니까 무왕이 미륵사지에다가 살을 넣었다. 무미사 이렇게. 정림사지가 아니고 정림사지는 목조탑 형식으로 많이 보존이 돼 있는 그런 거고요. 16번 볼게요. 16번. 네, 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세붕이 비로소 뭐뭐뭐를 창건할 때 퇴계집 얘기인데 세상에서 전부 의심을 했지만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서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중리학하시고 츠층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갱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서 땡땡땡을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어진 사료가 퇴계이왕 문집이에요. 이왕과 주세붕을 통해서 가가 서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의 상문 연구와 선현 제항을 위해서 사림에 의해서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 동시에 향촌 자치 운영 기구인데
이제 보시면은 4번에서 학문 연구와 소년 제사를 위해서 설립된 사설 교육 기관이다. 그게 맞죠? 그쵸? 그리고 1번은 9년에 있다는 유일한 관악이다. 이건 향교, 향교. 2번 천자문 가리킨 거, 이건 서당이죠. 이거 잘 아시죠? 3번 문과 초시 면제해줬다. 이건 성균관이에요, 성균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가번이 이제 뭐냐면은 서원인데 1번 지방 9년에 있던 유일한 관악 한교 한 번씩 써가면서 해드릴게요. 말로만 하면은 헷갈리실 것 같아서 2번 이거 서당 이거 쉽죠? 3번 문과 초시 면제 이건 성균관이죠. 경관 4번에서 학문연구 소년제사위에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은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을 볼게요. 중종에서 38년에 통계운수 주세봉이 안양의 봉사를 위해서 설립한 백운동 서원. 교육기관으로 문중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 기반으로 임진왜란에 의해 굉장히 발전했고 양반 자제 교육했고 그리고 농촌 지배를 강화하고 향촌 사람을 결집했죠. 서원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17번으로. 17번 가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지은 거. 가번이 뭘까요? 가번이 뭘까요?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몇 달 뒤 체결됐다. 양곡의 무제한 유치를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있었다. 나번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가져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됐으며 청에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 조항과 최애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1번이 보면요. 1번 적어드릴게요. 헷갈리시니까 조일 무역규칙이에요. 조일. 나번은요. 조미 수동선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에서 보면요. 1876년에 체결됐어요. 얘가. 그래서 양곡의 무제한 유출하고 무항세에 관한 조항이 규정이 됐고 나 같은 경우는 1882년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런 아메리카하고 같이 고종이 이제 나서가지고 통상 조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홍집이 여기 관련이 돼요.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얘가 뭐 했나 막 그런 것까지는 하시지 마시고 김홍집이랑 조선책략 가져왔어요. 황준원이. 이거 관련됐다는 것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청의 알선 여기 또 이제 그 청이 들어가요. 청 중국 중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중거에서 거중도정, 최애국 대우조왕, 관세부가 이거 세 개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지네 나라 거 생길 거 아니에요. 거중도정. 그다음에 자기들 위해 달라고 최애국. 그러니까 관세부가. 이때도 관세가 있었네요. 보니까 요새도 관세 때문에 막 직구하고 그럴 때 복잡하잖아요. 막 입금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세금인데 세 개. 거중조정, 최애국 대우랑 관세. 그래서 중거가 껴가지고서 얘네가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조미수통은 이렇게 세 가지 같이 하면 되시고, 뭐 조일도 있고 조로도 있는데 그 나중에 보고요. 강화도 조약이 좀 중요해서 강화도 조약은 그러니까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고 신원과 구로다가 대표로 체결했는데 침략 유도민 주권 침해. 그러니까 부산, 원산, 인천, 계양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일본이 막 들어와도 되게 하는 거고 측량도 이제 막 할 수 있게. 측량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프리패스에다가 측량도 자유롭게. 이제 불평등 조약. 그쵸?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17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18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의 설명으로 옳은 거. 1566년 31세 젊네요. 사관원 정원에 계수되다. 1968년 33세 이조자랑이 됐지만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34년 34세 때 30대 때 뭐 일을 많이 했네 이분이. 동호 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을 찬진하다. 39세 승종원 우부승지에 제수돼서 만원 봉사를 올리다. 40세 때 홍문관 부재학에서 사퇴하고 성악지교를 편찬하다. 그쵸? 2번 보면요. 이제 3사의 관리를 추천하라는 권한이 있었다. 이조자랑.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이게 약간 별론데, 그러니까 얘가 인물에 대한 연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빠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여러분들 그거 알죠? 신사임당 아들내미 율곡2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젊은 나이에 뭐 업적이 많으신데, 그래서 사관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관원은 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 보면요. 사관원은 언론, 그러니까 한 거예요. 말하자면 논설위원 같이. 그러니까 이거 기억, 비서 아니에요. 언론이지. 니은은 이조자랑. 이조자랑이 뭐냐면은, 지금 이거 맞았네요.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고, 디귿, 승정원. 왕명을 출납하면서 방해 비서, 얘가 비서예요, 비서. 감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따까리였다는 거, 따까리. 그리고 리을, 그러니까, 승정이가 따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을. 홍문관은,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서적 출판하고, 그게 아니라 서적 출판하는 게, 얘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 교소관 배운다. 교소관. 홍문관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자문하는 거 자문. 요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요거 퇴임을 하셨는데, 문 대통령을 홍문관에서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쵸? 그래서 여기 율곡2가 나왔으니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었고 얘가 동호문단 만들었고, 인심도심설 성합지묘, 그리고 태계예양이랑 같이 이제 16세기 대표한 사람이고,
좀 얘는 사회 체제를 개혁을 하려는 인물이었어요. 성령의 이념을 현실사회에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어요.